안녕하세요. 위대한 스토리 앵커 위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공장을 지어달라고 압박하던 첨단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차라리 관세를 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이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존 관세 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에게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현재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미국에 납부하기로 하고 자동차 관세를 15%로 합의를 받습니다. 750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일본이 미국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자기 일본에서 생산되는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국 측의 논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트럭은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 도요타에서 생산되는 픽업 트럭도 미국에 상당량 수출되고 있는데 이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7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갖다 바쳤는데도 관세는 또 따로 부과되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협상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수입이 늘어나자 점점 더 기존 협상을 없던 일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똑같은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보다 현금을 더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투자금이 미국의 인프라와 첨단 기업에 투자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렇게 협상을 체결해서 발의 중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간에 미국의 현금 요구에 덜컥 서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모든 조건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갑자기 45일 안에 현금을 입금하라고 조건을 크게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출 형태로 해주고 달러, 무역 수지로 해결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되도록 모두 현금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불합리한 조건으로 변경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관세 협상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의 관세 협정에는 미국 정부가 언제든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그냥 일방적인 통보 아닙니까? 트럼프 정부는 이제 모든 주요 산업군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할 심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조차 수를 헤아려 관세를 매기는 새로운 조항을 검토 중입니다. 전자제품 내부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크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세 체계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가 어떻게 매겨질지 상상도 어렵다고 전합니다. 반도체 관세도 100%를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이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당장 미국이 압박해서 공장을 짓는 첨단 기업들부터 미국 투자를 멈추고 차라리 관세를 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TSMC는 미국 공장을 가동한 지 1년 6개월가량 지났는데 누적 적자가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할수록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근로자들은 불만이 많고 소송을 걸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비용을 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SMC 내부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면 차라리 관세를 내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통쾌한 반응 아닙니까? TSMC 내부에서는 기업 문화 자체가 미국에 접목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경험과 시간이 누적되어야 하는 반도체 사업을 사실 몸으로 떼어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를 갈아넣으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당장 지장은 있지만 한국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것뿐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해냈습니다. 일본이 막았던 핵심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의 반도체 사업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한국과 대만에 나눠줬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일본 경제는 타격을 받고 한국과 대만이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삼성은 반도체에 올인했고 그 가운데 무수한 인력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해오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만 TSMC도 조직 체계가 매우 밀도 높게 운영되며 수많은 기술자들이 엄청난 시간을 노동하며 결집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많이 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노동자에게 야근을 시킬 경우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아시아에서처럼 당연히 야근하는 문화도 아니고 각종 노동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미국이 효율을 망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효율을 무시하면서 동맹들조차 고통스럽게 하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우리 한국 대기업들은 이제 최종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세를 막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 공장 부지는 손실로 잡고 적당하게 진행하는 걸로 방향을 틀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조금씩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돌리고 그 비용을 한국이나 제3국에 필요한 곳에 투자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중요한 장비들만 들이면 되는 단계까지만 건설을 완료해두고 잔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텔과 마이크론의 힘을 실어주고 있고 기타 타국 업체들에게는 바이든 칩스법의 보조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며 삼성전자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국보다 몇 배의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추가 투자에 고심하는 데는 단순히 투자 여력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의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바이든 정부에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재계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밥 먹든 약속을 어기는 분위기는 기업들에게 투자 결정에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해버렸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 계획을 당장 철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라는 투자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관세와 트럼프식 압박은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의 추가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부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협상은 양측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강요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동안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TSMC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 공장 운영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사례가 다른 기업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인 관세 수입보다 장기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가 미국 경제에 훨씬 더 중요하다며 트럼프가 눈앞의 이익만 보고 큰 것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일본이 750조 원을 지불했지만 추가 관세를 받게 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투자를 제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가 된 겁니다.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미국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750조 원을 내고도 추가 관세를 맞는 모습을 본 다른 나라들은 이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공장에서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필요한 만큼만 투자하고
추가 투자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기존 계획은 유지하되 추가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저력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480조 원을 투자하라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장이 없다면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이게 우리 기업들의 결론입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도 트럼프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없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수 있습니까? SK하이닉스 없이 미국의 AI 기업들이 고성능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압박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를 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보십시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패로 판명될 겁니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오히려 더 약해질 겁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리면서 우리의 기술력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우리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베트남, 인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우리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제공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넓습니다. 미국만이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미국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곳에 투자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전략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지킨 나라가 이깁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도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일방적인 관계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관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냉정한 판단력, 이 전략적 사고방식이야말로 우리가 반도체 강국, IT 강국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